오늘은 비가 오는데 약간의 선선함까지 느껴집니다. 여름이 이제 확실히 좀 한풀 꺾이는 계절에 이제 조금씩 가을을 입어가는 모습입니다. 참 계절이 마음 바뀔 때마다 우리 마음이 좀 쑥쑥하네요. 문호님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 맥켈라님 어서 오시고요. 창화님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닌가요? 네, 어서 오십시오. 참 세월이 참 또 잘 갑니다. 또 이제 또 가을이 오고 조금 있으면 또 연말이 오겠죠. 음, 우리 라떼 연말의 세대들은 참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JM님 그저 비가 철철이 옵니다. 네, 선선하고 이제 에어컨 안 켜도 될 것 같습니다. 덴토피아님, 산재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또 11호 태풍이 지금 막 생길랑 말랑 한다 그러는데요. 9월은 태풍의 계절입니다. 여름에 한껏 데워졌던 태평양 바다에서 9월에 막 태풍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9호 태풍이 상당히 강력하게가 대만, 중국을 또 강타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는 자연재해가 지구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번에 하와이 산불 사태 보듯이 자연재해가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또 LA에 허리케인이 갈 정도니까요. 참 지구가 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럼 8시 34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33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윤현님 어서 오십시오. 다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정덕 심님도 오랜만 아니신가요? 네. 네, 스티브님도 어서 오십시오.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4분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하템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방송, 도움되도록 애쓰고자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다들 그 미국 증시 본다고, 잭슨 홀 미팅 때문에 다들 그걸 보셨습니다. 걱정은 했으나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왜 걱정을 했느냐? 작년 이맘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잭슨홀 미팅 때 잭슨홀 미팅이라 하면 세계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다보스 포럼 같은 거죠. 그래서 경제는 다보스 포럼이고요.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입니까? 뭐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작년에 요때죠, 요날 잭슨홀 미팅 나와가지고 파월 의장이 아주 미국 경제에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금리 수를 높게 하겠다 이런 발언하는 바람에 그냥 이날 3.9%가 폭락하고 이후에도 쭉 밀렸죠. 그래서 이때 자이언트 스텝 그 미국 금리도 0.75% 올리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작년에 워낙 이런 일을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잔뜩 긴장을 했는데, 그래서 말 끝나고 연설 별 내용 없었어요. 새로운 내용 없는 바람에. 그래도 또 잠시 한번 흔들렸다가 결국 나스닥이 0.9% 상승 마감했다. 그래서 별 새로운 얘기는 없었다. 다행입니다. 작년에 워낙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8월 이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어서 부담은 여전하다. 그러다 보니까 8월 들어서 주식형 펀드, 전 세계 주식형 펀드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도 빠지고요. 네, 그래도 신흥국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신흥국 중에서 우리 한국, 중국, 대만이 다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은 유출이 뚜렷하고 우리나라도 좀 유출이고요. 대만도 유출이네요. 그러면 돈이 어디 갔을까요? 네, 인도 이런 데 가죠. 인도가 이제 새로운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구도 중국보다 많고요. 그래서 인도 쪽 아니면 자원,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자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라고 10년 국채 10년물 추세를 본다면 네, 이번 주도 이거 물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니까 8월 24일 주간부터는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기류로 봐서는 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크게 순매수할 관계는 아니다. 당연히 환율도 그렇습니다. 환율도 우리가 지금 환율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안 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요. 그러면 뭐 대만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다 8월 달은 지금 숨고르기 분위기입니다. 중국 관련 중화권 시장도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 위안화 평가 절하를 막으려고 위안화 환율 상승을 막으려고 애는 쓰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환율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킹 달러 시대가 다시 도래를 해가지고요. 네, 지금 이 킹 달러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물가의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킹 달러 시대라서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힘든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번 주는 네, MSCI 분기 리뷰 반영이 이게 그 효력 발생이 9월 1일부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8월 31일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을 합니다. 이날 우다닥 매매가 막 벌어지죠. 그 마감 동시효과에 대규모 거래되고 이제 장 마감 후에 또 되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네, 6종목이죠. 네, 편입된 4종목, 편출된 2종목에 대해서 그런 대규모 벌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주목하는 이유는 네, 에코프로 때문에 그렇죠. 에코프로가 그동안 워낙 우리 시장을 뒤집어 엎어나게 특히 코스닥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8월 31일은 코스닥 시장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아서 큰 변화를 온다 그럴까요? 결국 그동안에 보면 지난 8월 8일부터 에코프로에 대한 8월 11일 날 MSCI에서 그 에코프로 편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8월 8일부터 에코프로를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8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보니까 6,600억이나 샀네요.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해서 1,700억을 샀으니까 에코프로 한 종목을 6,600억을 샀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 13거래일 중에 11을 순매수했다. 이 이유는 당연히 MSCI 코리아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사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 비중만큼 넣어놓는 겁니다. 그게 이달 31일까지는 계속, 이게 31일까지는 계속 된다 봐야죠.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그러면 9월 1일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9월 1일에도 지각생들이 있어요. 9월 1일 이래도 사는 친구들이 있지만, 근데 9월 1일부터는 그런 매수세가 싹 급속히 사라지니까요. 주가에 상당히 수급상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좀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네요. 뭐냐, 금요일 날 그동안 보면요. 외국인들이 8월 17일 이후부터 외국인이 에코프로를 사면 항상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뭐 보시겠지만 8월 22일도 외국인이 1200억 사니까 주가가 7%나 올랐어요. 근데 금요일 날은 1287억, 8월 22일보다 훨씬 많이 샀는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처음 사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8월 17일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사면 주가도 반드시 올랐고,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순매수하는 날은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도 순매수를 했는데, 8월 20, 지난주 금요일도 외국인 에코프로를 대규모로 사서 코스닥 전체에 대해서도 순매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나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졌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게, 외국인의 기계적 매수로 인한 주가 상승은 네, 여기가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주가는 더 이상 오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 이런 게 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 같은 생각이죠. 8월 31일 이런 이제 리밸런싱 기계적 매수세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주가를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줄 세력이 없는데 하니까 네, 좀 파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부터 주가가 좀 탄력을 잃을 가능성도 보인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조짐이 보인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번 주는 특히 에코프로 잘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가 MSCI의 마지막 시기를 다가오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시가총액 2위 종목이기도 하고 워낙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흐름 봐서는 좀 긴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에코프로 때문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조짐으로 볼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좀 봐야 되겠어요. 그동안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바람에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 지수가 전혀 시장을 반영하지 못했다. 지수 따로 시장 따로. 그래서 지난 8월 21일 같은 1.3% 올랐는데 뭐 상승 뭐 하락 종목이 비슷하다든지 8월 22일 같은 거 지난주 화요일에는 지수는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고 이런 날은 뭐 체감 지수는 1% 하락했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0.3% 하락했는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코스닥 지수가 시장을 반영을 전혀 못 해왔는데 이제 이게 좀 정상화될지. 그래서 이번 주는 결국 이게 정상화된다는 말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도가 줄어든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특히 좀 전에 보셨듯이 에코프로가 8월 31일부로 MSCI 편입에 대한 영향이 마감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 조짐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내부에 보니까 다만 지금 테마가 우선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금요일 빠졌죠. 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 날 음봉 생기고 금요일 날 2.4% 빠지면서 이제 새로운 엔비디아 새로운 뭐 신선한 뉴스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도 AI 테마들은 좀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장봉을 만들고 이제 좀 자빠지는 국면으로 다들 좀 들어갈 것 같은. 그래서 AI 테마들은 좀 그 후공정 장비 부품 이런 소부장 이런 테마들은 좀 힘이 빠졌고 아직 네이버는 모르겠어요. 네이버 관련은 이제 이쪽은 장비나 부품이 아니라 서비스 관련이라서 네이버에 대해서 뭐 우리 하이퍼클로바 X가 뭐 별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빠진 거는 뭐냐? 기계적 매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들어왔던 거. 여기 알고리즘에다 기계적 매수였던 것 같아요.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지. 그래서
이런 서비스 관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만만치 않다. 그래서 AI 테마가 만만치 않다. 그럼 바이오도 지금 이제 세계 ETF가 다 상장됐기 때문에 바이오 의료기기가 좀 다 움직이기가 좀 거시기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오래 쉬었던 2차 전지는 지금 에코프로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2차 전지는 여타 종목들은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중국 단체 관광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아직 항공편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페리 정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중국 관광, 중국 소비 이런 종목들이 그 10월 국경절, 10월 초 우리 추석 연휴 지나면 10월 초에 중국 국경절 연휴가 길거든요. 그래서 9월 말 정도까지는 좀 중국 단체 관광 뭐 이런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시겠지만 면세점들이 일단 덕을 많이 보겠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뭘 사는지 이제 들어왔는데 한번 볼까요? 중국에 들어왔다. 이제 페리 타고 들어왔다 하는 건데요. 들어와서 뭐 사는지 봤더니 네, 뷰티, K뷰티 역시 화장품, 라네즈는 이거는 아모레퍼시픽이죠. 화장품 역시 득을 봅니다. 자, 화장품이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화장품 인기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모르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지극한 통제 사회잖아요. 네, 세계에서 언론자위 179위. 네, 북한보다는 나은 회사,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 통제, 온라인에서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글을 누가 쓰면 금방 지워집니다. 다 그 정도로 극히 통제를 하고 있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 애국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애국주의 막 그런 걸 막 불어넣고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방문을 온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쌌어? 네,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제품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아주 교묘한 통제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어쨌거나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게 되면 많이 구매할 거다. 그 다음에 감귤 초콜릿, 조미김. 자, 제가 말씀드렸죠. 김은 바다의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김을 6억 8천만 불 수출했어요. 그럼 한 8천억 되죠. 작년에 우리 라면 수출이 한 8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김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김을 이 양식을 해서 식용으로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뿐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작금의 그 후쿠시마 이런 그 사태에 대해서 우리 대응이 참 아쉽다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종사자가 82만 명이라네요. 근데 가족들 등등 하면 한 200만, 2, 300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미안해서 제가 어제 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제가 광어를 좀 살려고 또 제 혼자 한다고 도움 되겠습니까? 도움 되고자 가는데 깜짝 놀란 게 제가 거기 군산상회라고 제가 늘 가는 데가 있는데요. 만석이더라고요. 만석.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아이고 나라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득 찼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국민이 참 뛰어나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김 얘기도 하다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 아닙니까? 저런 투자 심리들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좀 논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무가내 아닙니까? 네. 삼중수소와 인체에 관계가 없다는 그런 새로운 일도 아니고요.
논리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제3중 수소를 많이 내놓는데 캐나다, 2위가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중국이거든요. 이미 그래도 논리적 타당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서해안으로 막 나오는데, 그런데도 막 지금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게 우리가 이건 아셔야 돼요. 괴벨스, 그 히틀러의 입이죠. 이 대중선동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하는 대중은 우매하다. 그래서 거짓말은, 그래서 책도 있더라고요. 거짓말은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이런 논리죠. 계속 떠들면 진실이 된다. 이런 논리인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대중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제가 늘 느끼지만 대중은 정말 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모 같았으면 우리 청정 한국이다. 우리 한국은 참 청정하다. 한국의 김을 많이 좀 사가세요. 그렇게 조언을 하겠구만. 그렇게 되면 참 인기도 더 올라가고 할 건데 왜 이렇게 스스로 발등을 찍는 자해 행위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거나 조미김이 우리가 굉장히 인기 있는 부분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식품이 좀 중국에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특히 이번에 좀 득볼 수 있는 게, 일본의 후쿠시마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 철저히 동제사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불매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이 불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데, 중국 당국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이미 중국에서 혼다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도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고요. 혼다 같은 이미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일본의 이번에 단체 관광도 다 취소를 한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반사이익을 좀 볼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이 중국의 춘절 연휴 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중국인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 별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중국 단체 관광 관련주들이 좀 상당 기간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우리 단기적 관심을 좀 중국 단체 관광 관련주로 옮겨놓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의료 미용, 이거는 또 뭐, 이건 단체 관광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단체 관광이 오면 개별 관광도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제가 호텔 신라, 제가 한번 어젯밤에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호텔 신라가 보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연쇄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보시면 작년 3 이렇게 늘 안 좋다가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확 좋아졌죠. 특히 면세점 영업이익률이요 확 좋아졌어요. 이 말은 따이공, 소위 말해 따이공은 여전히 우리가 그쪽에 가격도 할인해주고 수수료도 주고 하니까, 그만큼 중국이 따이공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중국이 그만큼 세금이 세다 하는 겁니다. 한국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이공들이 면세로 사가서 중국에 팔면 재미를 보니까 그걸 많이 하는데, 지금은 따이공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중국 사람도 수준이 높아져서 개별 관광이 커지다 보니까 마진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개별 관광은 미용 이런 쪽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톡스는 물론이고요, 뭐 필러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즘 필러와 연관된 고급 화장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앞으로 저도 계속 뭐 여러 큰 그림은 아시겠지만 계속 좀 중국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더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연 프로회원님들께는 제가 주요 종목 리포트도 제가 좀 써드렸는데요. 또 제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번에 중국 테마는 조금 세고 길 것 같습니다. 네. 윤영님도 노량진 가셨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전국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충분히 좀 준비를 하지 않고 조금 게으르게 준비하면요, 관객들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정말 대중은 똑똑하구나.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똑똑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만 걱정은 저는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끼리 집안이 싸워내서는 거의 다 망한다. 중소형 기업은 다 망했고요. 샘표식품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망했고요. 대기업들도 동아그룹, 진로그룹 전부 다 망했거든요. 아주 정말 큰 회사, 롯데나 현대나 이런 데 외에는 거의 대주주 집안이 싸우면, 근데 우리가 대주주 집안 싸우는 거하고 회사하고 무슨 관계냐 싶은데 이렇게 영향이 많아서 사실은 저는 걱정인 게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란 건 없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눈만 뜨면 싸우는 건데 이러면 다 나라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저는 참 그게 걱정입니다. 국민이 워낙 똑똑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저렇게 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여러 가지 괴담이 나올 수 이러다 보면 이렇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 진행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갈등이라든지 국민을 이간시키고 하는 편가르기 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참 기업 대주주가 싸우는 집은 거의 망한다. 그것도 나라에도 통할 것 같은데 제발 그런 일이 없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덕을 좀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나라인데 말이죠. 이렇게 멋진 국민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말이죠. 20초 남았습니다. 그럼 2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